네,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의 칼럼은요, 양일국 박사의 칼럼인데요. 자유일보에 실었네요. 양일국의 컬처 앤 라이프 코너에서 연예인의 소신 발언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첫날 밴드 자우림의 김유나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디스토피아가 연상된다는 소신 발언을 해서 화제다. 네티즌들은 원전 사고 이후 오사카에서 청어 요리를 맛있게 먹었던 그녀의 전력을 들춰내며 선택적 지옥론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소란 가운데서도 일본 앞바다 삼중수소 예상대로 기준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연예인 입장에서 소신 발언은 돈 안 드는 트위터 몇 줄로 대중의 관심도 얻고 잘하면 개념 연예인도 되는 남는 장사다. 그러나 진정한 소신은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빛을 발한다. 팝스타 올리비아 뉴튼 존은 1978년 돌고래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참치 그물에 항의하며 일본 순회 공연 일정을 취소했다. 천문학적 수익을 포기하고 생명 존중 메시지를 택한 셈이다. 90년대부터 암으로 고생했던 그녀는 2008년 자신의 이름을 딴 암연구소에 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지난해 그녀가 타계하자 호주 부총리는 우리의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했다. 소신 발언에 품격까지 갖춘 모범 사례도 있다. 거짓말이 흔한 세상에 정직은 정말 외로운 단어라고 노래한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는 워터게이트 도청을 사실 무근이라 잡아떼다 임기 중 사임한 닉슨 대통령을 풍자한 곡으로 알려졌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그의 가사 앞에 원색적 욕설의 여성 외모 비하가 난무하는 K 정치 가요는 초라하기만 하다. 2020년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사회자 리키 제바이스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연예인들은 누굴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렇다고 연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배우 김규리, 김민선의 광우병 청산가리처럼 오랫도록 희화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양일국 박사가 일갈했는데요. 양일국 박사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친한 후배인데요. 정치학 박사예요. 근데 이제 문화평론을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데 문화평론하면서 정치하고 섞어서 그 양일국 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힘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정치학 박사니까 정치에 대해서 평론할 자질은 뭐 차고 넘치고요. 그 다음에 기타를요 게리 무어처럼 기가 막히게 칩니다. 적어도 이제 합주라고 그러죠. 잼을 뭐 무지하게 많이 했죠. 제가 이제 피아노 치고 양일국 박사가 그냥 기타 치면요. 그 기타 소리 그냥 죽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음악적으로도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문화 이쪽에 여기 글에서도 나왔지만 자기가 기타 잘 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대중문화라든가 이 문화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영화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문화평론할 자격이 또 충분하죠. 정치하고 버무려서 문화평론. 제가 왜 이런 너스레를 떠냐면요. 이제 비슷한 얘기를 진중권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교양 공백을 뉴라이트로 채웠다. 윤석열이 이제 교양이 없는 사람인데 어설프게 뉴라이트 배워가지고 이걸 채우고 있다. 이렇게 까는데요. 이 진중권이야 말 맞다나 제가 양일국의 그 자격 얘기했잖아요. 진중권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미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평론으로 처음에 평론 시작했잖아요. 문화평론 해. 요즘 왜 문화평론 안 하냐? 문화평론이라든지 예술평론이라든지 미학과 나왔으니까. 미학과 교수도 했다며. 동양대에서. 박사학위 교수하다 나중에 박사학위 땄는지 뭐 그거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아니 제가 문화평론 했다는 소리 요즘에 화제가 된 게 없어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했는데도 화제는 안 돼. 화제된다는 게 꼭 방송에 나와서도 정치 얘기. 어떨 땐 이재명 같다. 어떨 땐 윤석열 대통령 같다. 원래는 새빨간 좌파예요.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 민노당의 전신. 그건 뭐 민중당인지 뭐 이름도 몰라. 하여튼 거기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민노당에서 뭐 무언당에서 뭐 정의당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 그 당 핵심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보다 훨씬 빨간 사람이 정치 평론을 하는데 아니 뭘 지가 안다고 그러면은 어떨 땐 조국하고 민주당 무지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면 전향했다는 선언을 하든가 나는 우파가 됐어요 그러든가.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윤석열 대통령 가요. 이게 자기는 뭐
공정에서 모두까기 인형이다. 모두까기 좋아. 그런데 되도 않는 그러니까 무슨 정치학에 뭘 정자를 한다. 그래서 이 정치학 박사라는 게 저도 정치학 박사인데 이게 남들이 알길 우습게 알아요. 박사학위 따려면요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박사학위 딴 분들 계시겠지만 나이롱뽕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코수업을 하는데 아주 빨라야 3년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봐요. 각 과목 시험. 그 다음에 영어 통과 시험, 그 다음에 논문 자격 시험, 이거 다 시험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논문 작업에 들어가요. 근데 논문 작업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박사 논문 쓰는 게 몇 년 걸려요. 천재들이야 한 1년에 쓴다고 그래. 저도 그러니까 박사 과정과 논문 통과되는 때까지 저 7년 걸렸어요. 저야 뭐 천재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 뭐 아무리 빨라도 석사 과정 빼놓고 박사 과정에서 논문 쓰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3, 4년은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천재라도 한동훈 같은 장관이 해도. 그런데 정치학 박사는 알길 개똥으로 알고 이렇게 미학과 나온 사람, 뭐 대도 않는 거 공부한 사람들이 정치평론을 하면서 정치학 박사를 또 우습게, 이거 좋다 이거야. 이거 좋아. 나는 우습게 알아도 좋은데. 이거 그냥 정치학 박사 우습게 알아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그러면은 겸손하게 정치학 박사학위도 없고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니까 뭔 사물을 겸손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기기가요. 지가 무슨 신처럼 생각하면서 우겨. 정치학 박사 위에 그 위에서 노는 그 신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왜 까불어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지가 뉴라이트를 뭘 알고선 윤석열 대통령에서 뭘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만 상식이 없고 너만큼 지식이 없는 줄 알아? 구수한 사람이야. 구수하면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 책 저 책 읽고 구수하면서 법률책도 읽었지만 삼국지, 무협지 통달한 사람이야. 그것도 공부야. 너는 그렇게 뭐 삼국지, 무협지 이렇게 통달했어? 한 번, 두 번은 읽었겠지. 9년간 그렇게 통달했어? 넌 구수해봤어? 윤석열 대통령에서 지가 뭘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럽니다. 이념에 빠져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자유 하는데 이걸 정신 분석하게 해서 오마톤 현상이라고 한다. 실현되지 않은 무의식적 욕망에 뉴라이트 사관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이러면서 라디오에서 떠들어요. 이렇게 이념을 갖다 대면 현실 판단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대해서 모든 게 이게 잘못된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대책이라는 게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이 된다. 이러면서 오염수에 대해서도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당을 아무것도 모르는 괴담 선동꾼으로 내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채 있는 채를 다 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가 또 딱 얘기하면 오마톤 현상인지 지랄인지. 그렇죠. 뉴라이트 사관 얘기하면서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뉴라이트 사관한대요. 지는 뉴라이트 사관 통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괴담 선동이라고 모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적하는 겁니다. 요 짧은 대목에서도 지가 4가지 이 신처럼 아는 것처럼. 네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네가 진짜 통달했어? 네가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 통달했어? 네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뒤에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가 알아? 국제정치학적으로? 이게 아주 웃기는 놈이에요. 넌 미학과 나왔잖아 임마. 조국이 비판하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조국이 정경심 때문에 비판한 거예요. 정경심하고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지가 나중에 타격받을 것 같아서 지 구린 게 드러날 것 같아서 얼른 사표 내면서 정경심이 비판하고 조국 비판한 거예요. 이게 전향했다는 나는 우파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 우파도 아니고 이게 새빨간 좌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거 보세요. 지가 무슨 신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아무것도 모르? 일단 서울법대 나왔어. 너는 서울대 미학과 나왔고. 미학과가 후지단 얘기 아니에요. 미학과도 훌륭해. 그래 전공이 있잖아. 법대 나왔어. 법대 나온 사람이 정치를 더 잘 알고 세상을 더 잘 알겠냐? 미학과 나온 사람이 정치를 더 잘 알고 세상을 더 잘 알겠냐. 연관성으로 보면 법대가 더 연관성이 있잖아. 그리고 일생을 검사로 죄와 벌을 논하면서 그 수사를 하다 보면요. 사기꾼도 수사하고 정치범도 수사하고 금융범죄도 수사하고 그런 거 수사하면서 재판하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정치를. 너는 미학과에서 넌 일생을 글 쓰고 이런데 뭘 배웠냐. 책 좀 읽은 거밖에 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검사 생활하면서 각종 사건을 다뤘어. 각종.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그리고 리더십을 또 발휘했고 검찰총장으로서. 너 리더십 발휘해 본 적 있어? 어디에 무슨 장 된 적 있어? 뭐 동네 반장 이런 거 말고 미학과 무슨 너 반장했는지 모르니 그런 거 말고 사회에 나와서 무슨 큰 조직에 장한 적이 있냐고. 아니
어디다 대고 상대도 안 되는 놈이 꼴값을 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분야에 얘기하는 거 이제 양일국은 정치학 박사니까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평론가 정치평론을 버무려서 하기에 적임자라는 얘기고 진중권은 미안하지만 넌 정치평론 버무릴 그렇게 큰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비판해.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 정치학도 통달하고 철학도 통달하고 무슨 뉴라이트가 막 이러고 무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접 떨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차명진이 애도 이제 주접을 떨고 나오는데 차명진이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이것도 이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가수 이름 안 되겠습니다. 그 가수 또 좌파라고 유명한 가수인데 그 가수의 가방 모찌 빚을 안 마게 했대요. 그 왜 매니저 비슷하게 왜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 밑에는 그 매니저도 있고 그 무슨 쇼 기획하고 이런 하여튼 그런 그 가방 모찌도 있어요. 그 몇 명 팀. 그다음에 이제 옷 이런 거 화장 이런 것도 담당하는 친구도 있고. 하여튼 그 가방 모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유명한 가수 있어요. 지금 흘러간 가수야. 그러다가 이제 발탁돼가지고 이거 지금 청와대 의전 비서관 하다가 이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리고 지가 정치를 이제 의전 비서관 관뒀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때때로 나와서 이렇게 비판을 하네. 얘도 문학계 쪽에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진중권, 탁현민이 같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니네 문학계 쪽 거장들이라며. 거장인지 뭔지 하여튼 그쪽 밥 먹은 사람들 아니야? 그러다 청와대 들어가고 진중권이 문학계 쪽에 하여튼 있다가 정치평론하고 내가 버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정부 집권차 7년이라고 그때 조롱하더니 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로고, 청와대 로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면서 이거 보이시죠? 전 정부 공식 브리핑 1호 이러면서 청와대 로고 사용하면서 저 비판을 합니다. 이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이가 비판하는데 수학에선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이겠지만 국정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하면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빵일 수도 있다. 극우의 우를 더하는 게 협치가 아니듯 국정은 연산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때로는 권력과 권한과 권력을 내려놓고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 요구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요 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새는 좌우의 날개를 갖고 어디서든 날 수 있어야 한다. 날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이해도 못하는 놈이 이해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방 모찌 했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든가 이게 아니라 지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통달한 것처럼. 근데 아까 진중권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그냥 모든 세상 만물 그냥 다 이러면서 이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우긴다는 건 뭐냐면 그 의미가 IAEA 등 그 과학자들 등 일본 정부에 발표한 것 등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 등 과학적 샘플 자료가 있잖아요. 이걸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건 자료잖아요.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혈액 검사하면 혈액의 당뇨 수치가 얼마고 무슨 이게 간 수치가 얼마고 나오잖아요. 혈압을 재면 혈압 수치가 얼마고. 이건 과학이에요. 그 수치를 기분대로 조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수치를 1 더하기 1은 2로 나온 거야.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우기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숫자가 나왔는데 아무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거 나왔는데도 우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빗댄 건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귀요미일 수 있고 무슨 극우의 우를 더하는 게 협치가 아니듯 연산한 대로 나오는 게 이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롱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새는 왼쪽 오른쪽 날개짓을 하더라도 방향을 가지고 날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탁현민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럽니다. 새가 왼쪽 좌우 날개를 어디든 날 수 있어야 된다. 날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건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니다. 야 이게 다 돌대가리 놈이야. 이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 새가 날아가는데 왼쪽 오른쪽 있지만 날개가 있지만 남극으로 갈 것인지 어디 산으로 갈 것인지 어디 강에 가서 물을 먹을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바위에 앉겠다 하고 방향을 정하고 날아간다는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국정도 나라가 가는데 정책이라는 게 방향을 정하고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좌우, 좌파, 우파 민주당, 국힘당이 있어도 나라가 갈 방향을 정하고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새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한 건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새에 날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래. 누가 임마 대통령이 새에 날아가는 방향 정한대? 대가리도 그렇게 나쁘냐? 대통령이 어떻게 새에 날아가는 방향을 정해? 대통령이 임마 무슨 독수리 조련사냐? 새가 날아가는 방향.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갈통이 나쁜데 우기는 데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전공 얘기하면 또 넌 정책 박사니까 그래 전공 얘기? 그래 알았어.
그리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저도 이제 그 영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 영화 평론도 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방송으로도 하고 뭐 글로도 쓰고 이런 적이 있는. 그 다음에 제가 어려서부터 피아노 쳐서 제 그룹 사운드 이거 키보드 주자로 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받는 게 프로 아니에요? 그룹 사운드 활동한 적도 있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피아노 치면서 알바한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연주자로. 이거 뭐 아주 뭐 정식 피아니스트들 뭐 아니면 정식 밴드 연주자들에 비하면 실력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산 적이 있어요, 피아노로. 그러면 자, 영화광에다가 영화 평론도 했었고 피아노로 밥 먹고 산 적이 있고, 그리고 이걸 정치학 박사고 버무릴 줄 아는 양일국이를 제가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중권이나 박현민이는 니들 뭐냐? 이렇게 제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들 뭐냐? 너들 양일국처럼 기타를 잘 치냐? 이봉규처럼 피아노를 좀 치냐? 양일국 또 노래도 잘해요. 아니, 너들 뭔 자격으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네가 신처럼 비판하냐? 겸손하게 비판해, 임마. 이 자식들이 아주 그냥, 나 진짜 또 그냥, 나 피아노 치러 가야겠다. 읽어와. 오늘 한번 잼 한번 해자. 잼이 무슨 말인지 나 알지. 그건 알겠다. 노래방에서 노래들은 좀 하겠지, 자식들. 알았어. 9월 23일 날 콘서트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또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합니다. 또 노래할 사람 또 있어요. 비밀. 와보세요. 좀 재밌는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네. 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봉규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도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